1665년 샤를 페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동화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 동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동화의 역사를 바꿔버리죠. 오늘 샤를 페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샤를 페로는 동화 분야에서 전 세계로 알려진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17세기 사람인데요. 이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23세에 변호사가 되고, 또 특이하게도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베르사유 궁전의 설계까지 하고 각종 유명한 건축물의 설계를 도맡아 합니다. 그러면서 67세 때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은 자기 아이들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아주 다재다능한 만능 그 정말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죠. 변호사에다가 건축가에다가 동화 작가로까지. 그래서 그 과거에 어릴 때 그 궁전을 설계했던 그 경험, 궁전의 아름다움을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온 동화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화 신은 고양이, 그리고 신데렐라 등 수많은 동화책을 썼죠. 17세기가 낳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위대한 동화는 거의 이분이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그 오페라, 발레, 희곡, 뮤지컬, 영화로도 이분이 쓴 동화를 주제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분은 또 루이 14세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역사책인 루이 14세의 세기라는 역사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1985년 여기 보시는 여왕의 변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피에레토 플레티오라는 프랑스 사람이 썼는데요. 그 샤를 페로가 썼던 동화를 가지고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시 쓰기 시작했죠. 사실 샤를 페로는 더 300년도 더 된 인물인데 300년도 전에 쓰였던 동화들을 다시 꺼내서 쓰기 시작했다. 여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샤를 페로의 동화 속 인물들의 어떤 불평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7세기는 어떤 이 남성 우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세대에서 남성의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시대였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성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 여왕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그 샤를 페로가 썼던 동화의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을 바꾸어 놓는 여성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왕비는 왜 거울을 온종일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니 거울아 거울아 하면서 물어봐야 하는가? 그리고 공주는 왜 왕자가 와서 키스해 줄 때까지 잠들어 있어야만 하나? 피에레트는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17세기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프랑스 남성상을 혐오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 바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식인귀의 아내입니다. 식인귀의 아내. 원작은 이제 엄지동자라고 있어요. 엄지동자라고 샤를 페로가 썼던 엄지동자의 이야기를 이제 패러디했는 그런 작품입니다. 식인귀의 아내는 사실 이제 엄지동자 이야기부터 하면 엄지동자의 그 부모님은 나무꾼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 나무꾼에게는 7명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 엄지동자입니다. 왜 엄지동자라고 불렀냐면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7번째 태어난 아기가 마치 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엄지동자라고 불렀는데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꾼 부부가 7명의 아이를 숲속에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숲속에 버리고 이제 부모는 몰래 이제 다시 집으로 오고 이 7명의 아이는 엄지동장을 포함해서 숲속을 헤매다가 식인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식인귀는 이제 아내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어서 너희들 다 잡아먹을 거다 하니까 엄지동자가 얘기하죠. 어차피 밖에서 자면 여우한테 물어 뜯긴다. 그래서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똑같다. 우리를 좀 재워달라. 그래서 식인귀에 사는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식인귀가 밤에 들어오면서 사람 사는 냄새, 살 냄새를 맡고 막
그 식인 충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엄지동자가 그때 뭔가 재치를 발현해가지고 이 식인기가의 집에는 7명의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항상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왕관을 자기 형제들이 다 쓰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원래 자기가 쓰고 왔던 밀짚 모자를 이제 씌웁니다. 그랬더니만은 식인기가 밤에 이게 자기 딸인지 이 원래 밖에서 나온 엄지동자 형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기 딸들이 그 밀짚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왕관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7명을 다 자기 손으로 자기 딸들을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엄지동자의 스토리인데 여기서 각색되는 거는 이제 아주 다르게 각색돼요.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자체가 식인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식인기의 아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식인기는 원래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동물성이니까 식인기의 아내도 원래 당연히 동물 좋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식인기의 아내는 동물성이 아니고 이제 채식주의자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채식을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식인기가 아내가 이 엄지동자를 구해주는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식인기를 죽이는 게 이제 식인기의 딸들이 이 식인기를 막 그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엄지동자가 이제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침대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 딸들이 누워 자는 침대 밑에 숨어 있으니까 식인기가 그 엄지동자 형제들의 살해 냄새를 맡고 킁킁킁킁 막 거리는데 그 딸들도 같이 막 어떤 그 살들의 냄새를 맡고 막 먹으려고 하다가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물어뜯고 막 손톱으로 핥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딸들을 같이 죽이고 해가지고 이 모든 그 집에 있는 딸들하고 식인기하고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이제 식인기의 아내밖에 없죠. 이 아내가 나중에 엄지동자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작인 엄지동자하고는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읽어보면 뭐 어떤 식인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조금 그런 험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반드시 어른들이 읽어야 될 동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신데렐로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라고 알려졌는데 신데렐라는 여성형 어미죠. 그래서 이것에 남성형 어미인 신데렐로를 써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신데렐라에서는 이제 구두 이야기가 나오죠. 호박마차를 타고 가서 12시 전에 궁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구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웃겨요. 호박마차 대신에 권총을 찬 멋진 카우보이가 그 복장을 하고 호박마차가 아니라 이제 캐딜락을 타고 파티가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궁전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유리 구두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워키토키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있는 왕비가 그 워키토키를 가지고 그때 찾아왔던 남자의 목소리를 찾는데, 그리고 원작에서는 원래 공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공주가 이제 와서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신데렐로에서는 공주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왕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왕비의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이게 묘사되는 겁니다. 식인기에서도 식인기의 그 아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고, 신데렐로에서도 신데렐로에 나오는 그 여왕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강력한 왕권 정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 외에도 5편이 더 있습니다.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패러디한 도대체 사랑은 언제나 하나,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왕비, 그리고 원작 빨간 모자와 푸른 수염을 혼합한 빨간 바지, 푸른 수염, 그리고 주석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7 여자 거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왕의 궁궐 이야기도 있고요. 이 책은 한마디로 제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작가 피에레트 플레티오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누구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모 속에 어떤 갇혀진 그런 동화 이야기를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누구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300년 동안 300년 이상 사랑받아온 동화의 스토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해석 버전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책 한번 심심할 때 그 동화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읽어보면 아주 그 재미있을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